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있기까지 과정이 있을 텐데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24일이었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40여일 만인데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과 당 관계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에게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광래구 전 감사협회장 등에게 6천만 원을 받은 뒤 300만 원씩 봉투를 20개에 담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 본부장들에게 나눠줄 돈 1,000만 원을 조달하는 등 모두 1,100만 원을 캠프 측에 전달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특히 이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 하나를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의원은 검찰에 맞서 결백함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일로 지역의 정계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두 의원이 이번 일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차기를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 두 의원의 지역구는 윤관석 의원의 경우 남동구 을지역, 이성만 의원은 부평구 갑지역인데요. 현재 이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주당 자리가 비어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남동구 을지역과 부평구 갑지역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정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내년 총선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부평구 갑의 경우 부평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한 차례 국회의원과 이후 2번의 부평구청장을 역임한 홍미영 전 구청장이 대체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홍 전 구청장은 도전장을 내밀었었지만 막판에 탈락하면서 결국 이성만 의원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후보자로 이미 여럿이 거론되던 곳이긴 하지만 이번 일로 홍 전 구청장이 좀 더 부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동구 을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소속인 박남춘 전 인천시장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관측에는 재선 의원 출신으로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박 전 시장의 지역구가 남동구 갑이었던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부평과 남동에서의 판도가 이번 일로 어떻게 바뀔지인데 부평의 경우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내년 총선 역시 민주당 인천 북부 벨트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지역에서는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공매 유예와 중지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유예 조치를 받지 않아 경매 또는 공매 개시나 매각 기일이 임박한 168건입니다. 이미 경매 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특별법 통과 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조사는 인천시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미추홀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동료 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원이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라며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 의원들이 조만간 장외 투쟁을 하기로 한 사실을 밝히며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명으로 인해 부천시의 망신을 넘어 부천시정이 멈춰설 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 확산 이후 인천에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를 구하던 임차인들이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네,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주택 간의 시장 양극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확산 이후 인천 지역 빌라와 다세대 전세 거래는 부동산 경기 침체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위험 때문에 빌라와 다세대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데다 계약 성사 자체도 어렵습니다. 미납된 세금 이런 거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이제 임대인 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이 불편해 하시죠. 임대차를 놓으면서 그런 것까지 다 발급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간간히 하나씩은. 빌라와 다세대 전세를 구하던 임차인들은 조금씩 아파트 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전세 수급 동향을 보면 지난 2021년 말 공급과 수요가 비슷했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이후 최근까지 전세 수요가 계속 줄고 있고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전세 수요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비교적 싼 가격의 아파트 전세 매물 거래가 다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 2021년 말 제곱미터당 395만 원까지 올랐다가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올해 2월 제곱미터당 31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변에서는 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주는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금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고층의 구축, 신축들이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5층, 저층 아파트 전세금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율은 더 좋죠. 전세 사기 확산 이후 빌라와 연립, 다세대 전세 수요는 줄고 있고 아파트 전세 수요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혼란 속에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주택 간 시장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본 예산보다 1,105억 원 늘어난 5조 4,646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5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145억 원, 기타 자체 수입 404억 원 등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래형 학습 공간 구성을 위한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에 67억 원을 반영하고 전자칠판 설치에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식실 환경 개선을 목표로 급식 종사자 결혼학교 지원 39억 원, 희귀 난치성 치료비 11억 원, 환기 설비 개선 8억 원 등도 편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과 돌봄교실 운영에 61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과 학비 지원에 33억 원도 각각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국인 여성이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천 원정동의 한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칠레 국적인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관광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했고 사망 전날 한국인 남성 2명, 칠레 국적 여성 2명 등과 아파트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은 A씨가 추락할 당시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나 외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필요에 따라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얼마 전 김포 지역 병원 3곳을 야간에도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김포시의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은 김포시 의원 연결해서 김포 지역의 소아 청소년 의료시설 부족 현황과 또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 소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예, 그동안 인구가 많이 증가한 김포 지역에도 소아 청소년과 부족 문제가 컸을 텐데요.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에 급성 폐쇄성 후디염 진단을 받은 5살 어린이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죠. 관련 보도에 따르면요,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중 진료 과목을 전환하는 교육 신청자가 무려 52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복잡한 질환이나 손이 많이 가는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비해 수가가 낮고 소아와 소통도 어렵고 이로 인해 처방 또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피하는 진료 과목이 됐습니다. 또한 지방의료기관에서부터 소아청소년과 소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니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됐죠. 결과적으로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전국의 의료기관 곳곳에서 소아 청소년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김포 지역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소식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아 청소년과의 이제 에, 폐과가 촉진한 상황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큰데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2022년 기준을 보면 어, 만 18세 이하 인구수는 김포가 9만 5,119명, 서울 강서구 7만 905명,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 15만 1,53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포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인접 지역 약 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야간 휴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 운영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병원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분들의 애로사항과 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수가로 운영이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입법부를 통한 처우 개선이나 수가 조정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고촌고등학교 통학로가 안전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포 고촌고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조사와 학부모 간담회를 이어왔는데요. 점검 결과 공단은 통학로에 버스 정차 구획이나 승하차 구간, 횡단보도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에 참여한 김주영 국회의원은 공단이 내놓은 권고안을 지자체, 관계기관과 검토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양구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혼몸 어르신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만 65세 이상의 1인 가구 12,31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 등을 제외한 6,863명입니다. 이들의 주거와 건강, 사회관계, 생활여건 등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사는 계양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 3곳에서 수행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